038 그리스도 요가 18장 -1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스승과 나는 아침 식사 후 히말라야를 넘어서 칼림퐁까지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나의 기분은 소년 시절 스코틀랜드의 하일랜드를 떠날 때의 그것과 비슷했다. 휴일이면 나는 언제나 그곳으로 갔고 학교로 돌아가야 할 날이 돌아오면 깊은 슬픔을 느끼곤 했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의 언덕, 헤더 역주 히스 속의 작은 관목 호수, 강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이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스승에게 그런 나의 기분을 말했다. 모든 사람이 아침 식사를 위해 일어났다. 원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별 선물로 실크 스카프를 내 목에 둘러주었다. 그 스카프는 아주 얇아서 작은 봉투에 넣을 수 있을 정도였다. 이 선물은 티베트인들에게 전통적인 것이었고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원장으로부터 받을 때 그것은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일은 게쉬 린포체, 원장, 창타파를 제외하고 모두 오크 협곡을 떠날 예정이었다. 퉁나, 밀라파, 다르창은 하추 협곡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다르창은 얀탕 사원으로, 밀라파는 곤사카 사원으로, 퉁나는 타코후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앞으로 오랜 시일 동안 그런 아데프트들의 모임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늘 평소 식사하던 장소에 모여 앉아 아침을 먹었다. 식사 후 게쉬 린포체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다. 삶 속에서 한 번은 우리들 각자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한 번쯤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봉우리들 위에 우뚝 솟은 거대한 산과 같아서 우리는 그 사건을 항상 기억하게 됩니다. 세계의 지붕인 이곳 고적한 땅에서 우리 삶에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 내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7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곁을 막 떠나려 합니다. 육신으로는 그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그와 같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의 그의 사역을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짧은 시기 동안 우리는 2번이나 모두 모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각자의 장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의 만남을 통해 얻은 보다 큰 이해를 안고서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가 누구인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 여러 시대에 우리와 함께 있었고 이제 사역을 위해 필요한 혼의 체험을 가지고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별이 그나마덜 애석합니다. 우리는 잠시 안녕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는 우리의 사랑과 축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신의 사랑이 항상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모든 아데프트들에게 익숙한 축복의 사인을 한 뒤 앉았다. 모든 눈들이 나에게 쏠렸다. 그러자 내 주위를 감싸는 힘이 느껴졌다. 내가 일어나 말했다. 어떤 말로도 나의 가슴 속에 담긴 것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사랑은 말을 넘어선 것을 말하며 사랑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인간들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아니라 가슴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조건화되게 되는지. 거울처럼 우리의 관계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그 점을 편견 없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을 통해 노력 없이 변성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 그 사실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입니다. 자아가 문제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것의 진실성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숨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 사실을 보았을 때 변성이 발생합니다. 그것만이 문제의 해결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였을 때 마음은 고요해지게 되고 그 속에서 투쟁은 그치게 됩니다. 고요 속에서 실제 사랑은 존재합니다. 실제 사랑이 작동할 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녹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는 지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변성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시간은 무시간적인 존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지금인지 알고 과거의 기억이나 낡은 것으로 새로움을 가리지 않고 순간순간 의식하게 되었을 때 새로움 역시 순간순간 거듭됩니다. 내가 과거로부터 해방되어 순간을 만날 때 이것은 바로 지금 가능합니다. 제가 세상에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마음에 더 많은 관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념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관념은 진리를 드러낼 수 없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즉각적입니다. 우리가 과거, 신조, 기억의 조건화를 이해할 때 사랑은 현현하고 문제들은 녹아 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면서 얻은 사랑과 지혜에 대해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가슴으로 여러분을 떠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들과 함께 여기 머물고 싶어 하는지.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맡겨진 사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사역을 당신들이 도와주실 거라는 걸 알기에 기쁩니다. 말을 마친 후 나는 축복의 사인으로 그들에게 인사했다. 이제 나는 내게 부과된 모든 시험들을 통과함으로써 그렇게 할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후 스승과 나는 길을 나섰다. 사람들이 모두 나와 발코니에서 우리를 지켜보았다. 우리는 해가 떠오를 때 출발했다. 라마들이 온 많이 반매 훔을 영창하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사원 전체가 우리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그날 아침의 일출은 특히 더 아름다웠다. 사랑스러운 산, 초물아리. 아침 저녁 얼마나 자주 바라보았던가. 초물하리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듯 보였다. 초물하리가 반짝이는 보석처럼 일출의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파리 쪽으로 향했다. 우리는 많은 얼어붙은 개울 위를 가로질러 건넜다. 두 마리의 눈표범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벌판은 완전 황량했다. 야생 야크와 토끼들을 제외하고 수마일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초물하리로부터 불어온 차가운 바람이 벌판을 휩쓸며 파리 쪽으로 향했다. 여름의 이 벌판에는 풍성하게 핀 야생화들로 온통 울긋불긋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찌나 다르던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파리로 들어설 무렵 우리는 야크와 나귀 행렬들을 만났다. 파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가장 춥고 가장 불결한 곳이다. 수많은 거지들이 차가운 눈 속에 앉아 기도 바퀴를 돌리며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여자들은 한겨울의 서리와 바람,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야크 피와 흙을 섞은 걸 얼굴에 발랐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막 바로 그것들에 노출되면 피부가 아주 욱신거렸다. 거리거리마다 수색이동한 쌓인 쓰레기들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 춥고 더러운 데서 개구쟁이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뛰놀고 있었다. 죽은 개들이 거리에 방치돼 있었지만 누구도 치우려 들지 않았다. 살아있는 개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개 시체들을 뜯어먹고 있었다. 우리는 오후 4시경에 파리 방갈로에 도착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땔감이 있었기 때문에 불을 활활 지펴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었다. 파리를 떠나게 되자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무척 행복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계란 프라이 토스트를 먹은 뒤에 우리는 16마일가량 떨어진 가우차로 향했다. 우리 뒤로는 초물하리가 햇빛 속에 반짝이고 있었고 앞에는 광대한 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벌판 위에는 수백 마리의 야크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눈속을 파헤치고 있었다. 또 거기에는 여우와 산토끼들이 10여 마리씩 무리지어 먹을 거리를 찾고 있었다. 우리는 양모를 나르고 있는 야크와 나귀 행렬을 만났다. 그것은 보기 좋은 흔한 풍경이었다. 이곳의 길은 산허리로 난 오르막길로 머리 위로 커다란 바위들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다. 우리는 한 다리를 건넌 후에 가우차에 도착했다. 그 다리는 두 부분, 즉 낡은 부분과 새로 만들어진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작은 마을에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있었다. 우리가 찾은 한 헛간에 많은 노새 마부들이 창티베트 맥주를 마시며 왁자지껄 놀고 있었다. 술에 취해도 티베트인들은 서로 흥겹게 잘 놀았다. 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스승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둘은 라마 승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심껏 우리를 대해 주었다. 그 큰 헛간에서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기 시작했다. 어떤 춤은 아주 격렬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빙빙 돌고 또 돌았다. 옷자락이 거의 날아갈 듯했다. 그들은 잠도 자지 않고 이른 새벽까지 몇 시간 동안 계속 춤을 추었다. 이른 아침 길은 꽁꽁 얼어 있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눈이 녹으며 진창길이 되었다. 우리는 아마추 강변을 따라 나이는 길을 따라갔다. 아마추는